자, 안녕하십니까. 진스크린TV입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일요일, 토요일 진짜 바빴어요. 근데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은 생각보다 스크린이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내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죠. 그러니까 21일 월요일부터는 밤 12시까지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지난 방송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스팀의 카페에서 저를 정지를 먹였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정지를 했는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팀의 카페에 이 정보를 사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서 이제 링크를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탈퇴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없으면 뭐 장사를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편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약속했던 인테리어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편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테리어는 일단 가격,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까지 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는지 금액이,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뭐 별도라고 돈을 얼마만큼 넣어서 이쁘게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적게 넣어서 관리를 편하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당 110만 원을 줬습니다. 평당 11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 소방, 그 다음에 소방 감리, 그리고 통신, 그리고 전기, 이렇게 구분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소방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통신은 어차피 룸마다 인터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화기 있죠. 소화기는 별도입니다. 별도. 전기가 이제 중요한데, 전기는 제가 만약에 탕비실을 넣을 것 같으면 튀김기를 넣느냐, 아니면 제빙기를 넣느냐,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를 넣느냐, 여기에 따라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미리 인테리어 업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이게 가격도 좀 더 뚜렷하게 나오고, 뭐든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눈탱이가 좀 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할 건지를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평당이에요. 평당 금액이고, 그리고 제가 할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크게 간섭을 하진 않습니다. 뭐 감리비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카카오는 평당 20인가 이렇게 감리비가 별도로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골프존 파크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고 뭐 계약서도 없고. 근데 간판은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함과 동시에 14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먼저 입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간판 회사에서 와서 디자인을 공유하고 이제 금액을 이제 그쪽 이제 연락 온 그곳에다가 이제 간판비를 지불하게 돼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지금은 없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제가 할 때는 없었고, 금액은 그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타설은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오버가 된다기보다는 110만 원보다 더 높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타설을 하는 업체에다가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아니면 타설비가 룸당 4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칸막이 제외하고. 그러면 이 450이 어디냐? 이제 공을 치고 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 폼까지만 들어가는 게 메모리 폼까지. 거기까지가 450 정도 부르고, 밑에 판을 철골로 할 건지 아니면 나무를 할 건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나무를 했습니다. 네, 나무를 했고 뭐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잘못 시공하면 우리 사용하는 분들이 힘들어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공을 치고 나면 그 스크린 천하고 메모리 폼 사이에 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이 어디로 가냐?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천장 위로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 공이 없어지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아. 사실 손님들이 훔쳐가지는 않고 공이 넘어갑니다. 뒤로. 그리고 뒤에 자세히 보시면 와이어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와이어. 그걸 이제 3mm 썼느냐, 뭐 6mm 썼느냐, 간격이 좁았냐, 넓게 했느냐, 에 따라 이제 부속값이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공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매장에 와서 쳐보십시오. 절대 공은 안 넘어가요. 대신 이제 메모리 폰하고 스크린 사이에 찡기겠죠. 그래 이제 뭐 스피드 많은 사람이 때리면 몽땅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하느냐. 처음에 막 시작하기 전에 바닥은 막 이걸로 하고 천장은 이걸로 하고 막 생각이 많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 돈이 막 보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는다기보다는 돈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일단 바닥을 타일로 했어. 타일 평생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똑같아요. 타설도 그 타일도 기스 나거든요. 기스 나면 광내든지 시간이 지나면 깨집니다. 우리 그 어프리치 연습을 하든 뭘 하면 항상 이 골퍼들이 바닥에 툭툭 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깨지거든. 관리 보수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홀은 타일을 가고 바닥은 전부 다 데크 타일로 갔어요. 한 번씩 이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주기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벽지가 이제 뭐 냄새가 많이 배었다. 저는 바꿀 거예요. 쉽게 빨리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벽지를 했어. 룸은 벽지를 했고 바닥은 전부 데크 타일로 했어. 네, 왜냐면 사실 그 룸에서는 우리가 담배 피지 마라 해도 사실 피잖아요. 그리고 음식 먹지 마라 해도 배달 음식 시키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벽지에 밴다고. 천장하고 메모리폼하고. 그래서 어차피 메모리폼도 3, 4년 뒤면은 소모품이거든요. 그걸 바꿔줘야 돼. 메모리폼도 사실 그 방염을 했느냐 그냥 일반 천을 썼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방염된 제품으로 사실 쓰긴 써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제 빠지는 부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소화기, 그리고 가전제품, 폴딩도어는 저는 이제 6개를 했잖아요. 한 3개 정도는 이제 그 기본 안에 들어가 있고, 3개는 이제 별도예요. 그러니까 한 개당 뭐 40만원, 그러면 룸당 150만원, 10박이면 뭐 1,500만원 추가로 이제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가구, 그러니까 뭐 주방은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금액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가구를 조금 더 설치했다 뭐 이러면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추가는 다 됩니다. 그게 다 별도고요. 다른 건 없어요. 인테리어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덴조해서 뭐 저 속고보도 되고 벽지 다루면 딱 끝나요. 근데 문제는 타설은 정말 설치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 평당 180씩 주고 했다, 뭐 어떤 분은 200만원씩 줬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 안 됩니다. 장사는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돈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굳이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비싸게 했다, 나는 비싸게 줬다, 약간 이게 허세 같은 느낌? 그냥 깔끔하면 됩니다. 손님이 딱 왔을 때 이 집 너무 지저분해, 이 집 너무 화려하면은 다음에 관리도 솔직히 빡세요. 예, 관리도 빡셉니다. 뭐 예를 들면 거미줄 제거하기도 힘들어진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타일 깐다고 해서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냥 향후 5년 뒤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 없이 뭐 소파하고 벽지하고 바닥은 또 바꿀 생각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꾸며갈지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평당이 얼마를 줬냐, 어느 선까지 했냐, 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쁘다고. 저는 사실 크게 돈 안 들어갔어요. 평당 110에서 폴딩도가 조금 더 들어갔고, 가구 좀 더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뭐 추가로 들어간 게 TV 들어갔고, 뭐, 그 다음에 주방용품 좀 들어가고, 어차피 뭐 커피도 드리고 뭐 해야 되니까,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좋아요, 구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좋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에 관심이 많고 오픈하실 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참고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뭐 굳이 구독 안 해도 됩니다. 예. 좋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즐겁게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막 댓글 이상한 걸 남기시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하거든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서빙 로봇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서빙 로봇으로 만나겠습니다. 빈스크린이었습니다.